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통합청사 위치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각각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전남에서 26년 7월 1일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반드시 무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발언은 전남이 통합특별시의 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통합행정구역 명칭에 대해서도 광주 전남 특별시가 아닌 전남 광주 특별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광주가 오랫동안 호남의 행정,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민주화의 성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의 힘이 실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광주의 이 고유의 정체성을 끝까지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명칭을 광주 전남 특별시로 가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으로 하고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면 광주의 소재지를 두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김영록 지사의 경우 최근 도의원 간담회에서 통합단체장 근무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밝힌 뒤 순환 근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대가 안전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 청사를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논의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5일에 광주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최근 야밤에 광장과 공원에서 수십 명씩 모여 경찰과 도둑이라는 술래잡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술래잡기를 하고 헤어지는 건데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온라인 시대,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인기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공원. 영하의 날씨에 강풍이 부는 텅 빈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80여 명이나 모이더니 경찰과 도둑으로 나뉩니다. 경찰 11명 뽑겠습니다. 선착순 앞으로 일렬로.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완장찬 경찰이 도둑을 잡는 술래잡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당근 경도 게임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모임 기능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술래잡기만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고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1, 20대 위주로 시작했다. 최근엔 30대나 가족 단위 참가도 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게임을 안 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당근 앱에 경찰과 도둑 검색량은 23배, 모임 일정도 수천 건으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스타나 SNS에서 유행해서 시작했지만 이제 동네 이웃과의 연결고리여서 이웃들끼리 가끔 인사도 하고. SNS와 보여주기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놀이 문화란 분석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에만 매몰된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관계가 많이 해체가 되고 이런 고독감을 또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과거의 공동체처럼 너무나도 이런 좀 강한 연대는 부담스럽고 게임이 끝나면 모두 같이 뒷정리도 하지만 뒤풀이 같은 친목 모임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물과 핫팩, 비상약품 등이 구비돼 있는데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산책로나 광장에서 벌어지는 야밤의 술래잡기다 보니 소음과 안전사고 등 여러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7년 전 국립축산과학원 개발부의 한평 이전이 확정되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생계 지원을 약속받고 이전에 동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평에서 샤인머스켓과 복숭아 등 7,000평 규모의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전범석 씨. 7년 전 천안에 있는 국립과학축산원 축산자원 개발부가 이 일대로 옮겨오면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생계 대책도 마련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집을 공짜로 지어준다겠어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실제 당시 합의각서에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 지원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평군뿐 아니라 국립축산과학원의 협조 의무도 담겼습니다.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조성이나 이전 기관의 주민 우선 고용 등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를 한평으로 이전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같네요. 다른 혜택을 좀 달라 그러면서 조금 토지 보상하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보상을 해달라 이런 쪽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지연의 배경을 추가 보상 요구로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추가 보상이 아닌 당초 약속했던 생계 지원을 이행하라는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별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찬성을 한 거죠. 결국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하기로 한 580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당초 내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이전 기간은 2년이나 늘어났습니다. 한평구는 최근 이주민 저리대출 지원 예산을 마련했는데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 조성 당시 호혜원 축산업을 폐업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등 생계 안정 대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평군에서 이 재정의 열악함에도 이주민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웠으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좀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주민들에게 생계 대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된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전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축산원 이전 사업의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KS병원이 광주 종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긴급치료병상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용으로 쓰이지만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시에는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되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KS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원 등으로 준중증 6개, 투석 환자 특수 7개 등 13개 병상을 확보해 응급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과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과 지역의 특색이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발전 정책과 로드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남의 지난해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4억 3,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전남의 김 수출액은 지난 2021년 2억 37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3억 6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마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